컨버전 프로퍼티에 대한 거를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했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했죠. 지금 여기 있는 요 YT equal HT의 컨볼루션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 자, 컨볼루션이 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계산이 이제 뭐 쉬프트 시키고, 그러니까 뭐 반전시켜서 쉬프트 시키는 그런 이제 적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적분 계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곱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역도 성립해요. 이제 듀얼리티라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역의 관계도 성립을 해서 이제 이 뒤에서 이거 다음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올 텐데, 타임 도메인에서 곱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룰 거예요. 일단 요거 잘 기억해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지금 자, 이와 같은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과 XT라고 하는 입력 신호를 컨버션을 해서 YT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컨버션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HT의 주파수 응답 H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고, 그리고 XT의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환된 주파수 스펙트럼 X 오브 J 오메가를 구한 후에, 자, 그것을 우리가 곱을 해서 Y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Y 오브 T라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요 Y 오브 J 오메가를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Y 오브 T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Y 오브 T를 구하는 거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지금 여기 써있는 것처럼 Y 오브 T는 HT 컨볼루션 XT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Y 오브 T라고 하는 것은, 자,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HT의 그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에다가 X 오브 T를 곱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 후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YT를 구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이 쉽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가지고 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를 했었어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증명 과정은 이해하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괜찮은데,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괜찮은데, 요 결과는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봅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자, 이것까지 풀었었고, 여기까지 풀었었죠. 여기까지 풀었었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에 대한 요것에 대한 컨볼루션은 정말 많이 나오는 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컨볼루션이다. 푸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하는 일이 나올 텐데, 자,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이라는 것,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에 대한 컨볼루션이, 푸의 트랜스폼이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자, H 오브 J 오메가가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로 주어졌을 때 이것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UT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셜 프랙션, 그러니까 부분 분수 전개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자, 지금 이 경우는 보시면 XT라고 하는 신호가, 자, 파이 t분의 뭐 사인 오메가 i 곱하기 t, 그리고 HT라고 하는 것이 파이 t분의 사인 오메가 C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이제 HT라고 하는 게 임펄스 응답인데, 옆에 이제 써 있긴 하죠. 로우 패스 필터라고 써 있긴 한데, 자, 이것이 결국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둘 다 얘도 싱크파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XT와 HT를 서로 컨버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컨버전 결과인 YT를 구해야 되는데, 자, YT를 구할 때 얘랑 얘를 우리가 어느 거 하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키고 쉬프트 시켜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상적인 요 싱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구간에 걸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계산량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무한대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각각을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자, 싱크 펑션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가 결국은 구형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 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고 자, 싱크 펑션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가 이와 같은 구형파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 HT라고 하는 것과 여기 XT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WI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 WC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요 끝에 쪽에 해당하는 요 그러니까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두 개의 구형파에 대한 곱이에요. 자, X 오브 J 오메가라는 게 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i부터 플러스 오메가 i까지의 구간 동안 그 값을 가지는 구형파이고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오메가 C부터 플러스 오메가 C까지의 구간 안에서 그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신호죠. 그러니까 주파 스펙트럼이죠.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그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Y 오브 J 오메가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여기 주어지지 않은 조건이 뭐냐면 오메가 I가 더 큰 값을 가지는지 오메가 C가 더 큰 값을 가지는지예요. 그렇죠? 만약에 자, 여기가 오메가 I라고 생각하고 안쪽에 이제 오메가 C가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자, 결국은 두 개의 곱에서 나오는 부분은 요 안쪽 그러니까 오메가 C에 대한 요 안쪽 부분만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아, 참 그리기 되게 어렵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X와 H에 대한 곱인데 주파 스펙트럼 상에서 그 두 개 중에 오메가 I랑 오메가 C 중에 작은 값에 대해서 자, 오메가 값이 정의되었을 때 그 결과가 1 그리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자, 0의 값을 갖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 둘 중 하나죠. 만약에 오메가 I가 오메가 C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그 결과가 지금 오메가 I에 대한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나올 거고 오메가 C가 작으면 오메가 C를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로 하는 스퀘어 웨이브 형태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Y 오브 J 오메가를 우리가 구한 거고 Y 오브 J 오메가를 다시 YT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구형파에 대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은 싱크 펑션이 나오면 되니까 그 결과가 자, 우리가 만약에 오메가 C가 오메가 I보다 더 작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 T분의 사인 오메가 C 곱하기 T의 형태. 그리고 자, 그 오메가 I가 더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물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 XT와 HT 컨버전을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퍼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듀얼리티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때 얘기하는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이에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를 S 오브 J 오메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P 오브 J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의 컨볼루션을 자, 2파이분의 1을 곱해준 것이 자, R 오브 J 오메가로 되는 자, 곱인 경우에는 컨볼루션이 되는 거고 자, 이쪽이 컨볼루션인 경우에는 이쪽이 곱이 되는 건데 자, 차이는 여기 2파이분의 1이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 요것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S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파 스펙트럼상에서 신호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신호가 자, 마이너스 오메가 1부터 플러스 오메가 1 사이에 존재해요. 자,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1부터 플러스 오메가 1 사이에 존재하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것이 자, S 오브 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 S 오브 J 오메가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에 매그니튜드가 A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PT라고 하는 것은 여기 PT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S 오브 J 오메가 혹은 ST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신호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 자, PT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주어졌어요. 예제 4.21에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결과를 알고 있죠. 자, 예전에 배웠던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개념으로 요거를 보게 되면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주기함수예요. 그리고 그 주기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서도 정의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조건은 델타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K 오메가 제로가 되는 점에서의 샘플링이 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여기 이와 같이 이제 풀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주기 함수도 정의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였고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파이만큼의 스케일링 팩터를 가지는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컨버전한 결과 P 오브 J 오메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S와 P의 그러니까 S 오브 J 오메가와 P 오브 J 오메가의 컨버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이제 다루었던 내용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것과 이것의 컨버전을 하게 되면, 자, 물론 이제 중간고사에 나왔던 건 타임 도메인에서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는 건데, 개념은 똑같아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자, 얘를 중심으로,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플러스 오메가 제로를 중심으로 복사가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 형태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는 지금 여기 제로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중심축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오메가 제로를 중심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코사인 값 자체가 파이만큼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컨버전 결과에서 2파이분의 1만큼의 또 스케일링 팩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S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것은 A라고 하는 지금 매그니튜드를 갖는데 지금 여기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유사한 형태가 복사되어서 나왔는데 그 제일 높은 값을 갖는 점에서의 값이 A가 아닌 2분의 A로 바뀐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중심으로 자,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1 그리고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오메가 1, 오른쪽으로 오메가 1만큼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신호. 단 매그니튜드의 최대값이 2분의 A로. 그리고 오메가 제로를 기준 중심으로 이제 같은 형태가 복사되었는데 그 매그니튜드가 전체 매그니튜드가 2분의 1로 줄어든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R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의 컨버전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자,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쉬프트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림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자, 수식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S 오브 J 그러니까 S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에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시킨 후에 2분의 1의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진 형태로 정리되었고 자, 그러면 자, PT와 ST에 대한 곱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결과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2분의 1 대신에 0.5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0.5 곱하기 뭐 S의 J 오메가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더하기 0.5 곱하기 S의 J 오메가 플러스 J 오메가 제로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왜 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방금 전에 봤던 거예요. S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호. 그리고 이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결과, 그리고 그 둘에 대한 곱해, 그러니까 주파 스펙트럼 상에서 이제 컨버전 결과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R 오브 J 오메가라고 정의했어요. 자, R 오브 J 오메가가 있는데, 자, 이거를 자, 지금 이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사인 값으로 다시 컨버전을 해요. 코사인과의 컨버전을 다시 해요. 그러면은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거를 기준이에요. 자, 여기 기준이 자, 얘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가운데 있는 이 0이 기준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복제가 되는데 이 기준점이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0의 위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갔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로 가겠죠. 그렇죠? 자, 다시 여기 이거의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델타와의 컨버전을 통해서. 그 델타의 위치가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중심점, 기준점이라고 해도 중심점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여기 0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중심점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단순 시프트죠. 시프트가 되면 자, 원래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위치에 있던 거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로 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제로는 어디로 갈까? 0의 위치로 가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되는 경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자, 여기에 신호가 하나 나오고 여기에 신호가 하나 나와요. 지금 요 형태가 복제되어서 들어가는데 자, 복제될 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컨버전을 한 번 할 때마다 2분의 1만큼의 스케일링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에서 4분의 A만큼의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진 값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여기도 4분의 A만큼 곱해진 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2분의 A가 되는 이유를 좀 차차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오메가 제로를 기준으로 또 시프트가 한 번 더 일어나죠.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중심이고 이것을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위치해 있던 얘는 0의 위치로 오겠지. 여기 하나가 더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 오메가 제로 위치에 있던 얘는 오른쪽으로 더 옮겨져서 2 오메가 제로의 위치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는 얘는 2배가 곱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A 더하기 4분의 A의 형태가 돼서 2분의 A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얘는 4분의 A 형태가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일단 뭐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냐면 자, 다시 원래 신호로 이제 복구시킬 수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7장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 되는 필터를 씌우게 되면 자, 필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통과를 시키고 바깥쪽은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요 가운데 있는 얘를 우리가 선택만 하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신호에 대한 S 오브 J 오메가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요런 개념이 가능해요. 알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델타 펑션이 떴을 때 그 중심을 유지하면서 이제 시프트 되는 형태로 자, 복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 2파이분의 1이 곱해지는 요 형태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4.23을 봅시다. 지금 보면은 XT라는 신호가 자,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 요거를 뭐 딱 보면은 원래 이제 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뭐 자주 보다 보면 아, 두 개의 싱크 펑션이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보이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자, 파이를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파이 t분의 사인 t 그리고 파이 t분의 사인 2t가 사인 2분의 1t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싱크 펑션에 대한 곱이에요. 그렇죠? 자, 싱크 펑션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구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적분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곱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싱크 펑션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은 스퀘어 웨이브 형태죠. 자, 이와 같은 스퀘어 웨이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스퀘어 웨이브 2개 나오는 거예요. 뭐 스퀘어 웨이브 2개 나오는 거고 그 스퀘어 웨이브 2개의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싱크 펑션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다시 말하면 요거가 이제 싱크 펑션이 되겠죠. 자, 얘도 지금 요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니까 싱크 펑션이 아니라 얘도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형태가 되겠지. 자, 요것도 이제 잘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과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스퀘어 웨이브를 그러니까 두 개의 스퀘어 웨이브를 컨버션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얘가 사다리꼴이지? 이런 모양이. 그렇죠? 예, 사다리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4.23의 예제를 보면 알 것 같고 요 지금 이런 식으로 스퀘어 웨이브가 두 개 컨버션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형태의 사다리꼴이 나오더라라는 것만 여기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4장의 마지막 내용인데 4장의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주파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위쪽에 좀 가려져서 제목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제목이 뭐냐면 프리퀀시 셀렉티브 필터예요. 자, 우리가 주파수 선택 필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둘 중 하나겠지. 필터를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위치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필터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자, 이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어떤 거냐 하면 자, 지금 봅시다.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가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자, 오메가 축에 대해서 주어졌고 자, 이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를 시프트 시켜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간에 맞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부터 플러스 오메가 제로 사이의 값들만 통과시키는 지금 아이디얼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가 설정됐어요. 지금 주파수 축상에서 여기 가운데 여기가 가장 낮은 주파수잖아요. 가장 낮은 주파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메가 제로, 오른쪽으로 오메가 제로의 범위 안에서만 값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얘는 로패스 필터가 맞죠. 그렇죠? 로패스 필터가 맞고 자, 뭐 지금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지금 1의 스케일링 팩터를 갖기 때문에 그냥 그 신호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뭐 스케일링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를 지금 시프트 시켰어요. 자, 오메가 C만큼 시프트 시킨 거죠. 오른쪽으로. 지금 보면은 중심이 0에서 오메가 C만큼 옮겨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부터 플러스 오메가 제로까지 존재하는 값을 선택하는 필터를 씌우고 나니까 이만큼의 범위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줘야 돼요? 옮겨줘야지, 원래 위치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오메가 C만큼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원래 신호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위치, 여기의 위치와 지금 이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보면은 여기 X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가 주어졌어요. 자, 지금 우리가 주파수 측상에서 오메가 C만큼 시프트 시킨 거예요. 주파수 측상에서 오메가 C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타임 도메인상에서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C T만큼 곱해 준 것과 같아요. 자, 주파수,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시프트 시켰을 때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제로만큼을 곱해줘야 되죠. 자, 주파수 축상에서 오메가 C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는 타임 도메인의 신호의 값에다가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C T만큼이 곱해지는 결과가 나와요. 자, 요거 잘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여기 보면은 YT라고 합시다. 자, YT라고 했을 때 그 YT에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지금 이거는 이제 H 오브 J 오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 축상에서 정의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예요. 자, 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고 그 결과가 오메가 WT라고 했을 때 다시 자, 주파수 축상에서 시프트 시켜준 이제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제 오메가 C만큼 시프트 시켜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C T를 곱해주는 결과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신호 FT의 형태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프리퀀시 셀렉티브 필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입력으로 들어간 신호 XT 여기 있고, 출력으로 나온 신호 FT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출력으로 나오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필터가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전체가 다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터를 우리가 자,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혹은 이제 프리퀀시 응답을 구해보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더라라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디자인해도 되고, 그죠? 이거를 바로 디자인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해도 된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웠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게 지금 이산시간에서의 풀이의 변환이에요. 근데 연속시간과 이산시간이 뭐 100% 다 다르냐?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성질들이 유사해요. 유사한데, 자, 대표적으로 다른 거는,
자, 이산 시간에서는 이제 그 n이라고 하는 주기 안에서 계산해 됐었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정수배의 위치에서만 신호가 정의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그리고 자,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 연속 시간에서는 우리가 자, 뭐 미분과 적분에 대한 것이 존재했는데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 대한 게 없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뭐 차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뺄셈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시그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 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자, 몇몇 개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보면은 자, 개념은 똑같아요.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 이 비주기 함수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호의 푸레 트랜스폼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이와 같이 x of n이라고 하는 신호를 일단 자, 비주기 신호예요. 이런 비주기 신호를 놓고 자, 이것을 자, x tilde n이라고 하는 주기 신호로 일단은 만들어 놨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자,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이제 t를 주기로 했었는데 여기 이산 시간에서는 지금 n을 주기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n을 주기로 지금 반복되는 주기 함수 형태로 만들었고 그때의 것을 자, x of n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x tilde n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x tilde n은 주기 함수예요. 주기 함수는 우리가 풀이의 급수로 전개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풀이의 급수로서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이산 시간과 연속 시간이 다른 거가 여기가 다르죠. 자, 인테그랄이 아니고 시그마가 나온다라는 게 다른 거고 지금 주기 n 그러니까 그쵸. 주기 n에 대해서 한 주기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거 다르고 자, ak 곱하기 exponential jk 곱하기 n분의 2파이 곱하기 n으로 정의가 되는데 자, n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오메가 값이 되는 거죠. 오메가 제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ak를 구하게 되면 자, ak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에 의해서 n분의 1 곱하기 자, x tilde n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k n분의 2파이 n으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값이 존재하는 범위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2까지의 범위 안에서 지금 값이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주기 동안의 이게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계산이잖아요. 한 주기 동안의 시그마 계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 위치에 있어서도 그 주기를 주기 안에서 마이너스 n1보다 왼쪽에서는 0의 값을 갖고 플러스 n2보다 오른쪽에서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 계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자, 이와 같이 구간을 줄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뭐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2의 구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xn이나 x tilde n이나 같은 값을 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x tilde 대신에 xn으로 바꿨었어요. 바꿨어도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이 주기라는 걸 우리가 설정하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바뀐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x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뭐 푸레 트랜스폼의 이제 결과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들 중에서 자, x of exponential j 오메가로 표현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n분의 2파이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꿔 쓰게 되면 n분의 1이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로 바꿔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위에 써있던 이 ak를 다시 우리가 여기 있는 뭐 디파인하자고 하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바꿔 쓰는 거예요. 자, ak라고 하는 것은 지금 n분의 1에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뭐 xn 뭐 곱하기 뭐 익스포넨셜의 뭐식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바꿔 쓰는데 여기 있는 자,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쓰게 되면 n분의 자, n분의 1 곱하기 x 오브 익스포넨셜 j k 오메가 제로.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k 오메가 제로와 같은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썼고 그것을 다시 쓰게 되면 n분의 1 곱하기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x tilde라고 하는 주기 함수예요. 주기 신호예요. 주기 신호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 있었고,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AK 값을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죠. 그렇죠? 식을 쓸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n분의 1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n분의 1이 없어지게 되면 자,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파이분의 1이 여기 써 있고 오메가 제로가 뒤에 써 있어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식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 보면은 우리가 주기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했잖아요. 주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오메가 제로는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d 오메가를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자, 지금 이 식은 외워야 되는 식이 되겠지. 그렇죠? 여기 있는 얘랑 이거 자, x 오브 n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얘가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에 대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외워야 되는 두 개의 중요한 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x1n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x2n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어떤 게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일까? 라는 게 궁금할 텐데, 궁금한데 질문을 화면 킨 사람이 바뀌었구나. 석희? 어느 게 더 주파수가 높을까요? 저는 밑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거? 네. 왜요? 변동폭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뭐라고? 변동폭이? 값의 변동폭이 큰 것 같아서. 예, 그쵸. 예. 딱 그거를 봤으면 됐어요. 자, 지금 얘랑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얘랑 결과적으로는 같은 모양이었던 신호예요. 근데 여기 x1n에다가 자, 마이너스 1에 n승을 곱해주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신호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이거 보면 알겠고 얘만 봤을 때 어떻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배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이산 시간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주기를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2파이가 주기가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리고 자, 물리적으로 높은 주파수는 플러스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가 물리적으로 높은 주파수였어요. 이산 시간에서는.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낮은 주파수였죠. 그러면 자, 여기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 얘도 그렇고 뭐 왼쪽 오른쪽 뭐 저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게 2파이를 지금 보면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나머지 다 지워버려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자,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이 구간만 보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와 플러스 파이 구간만 자, 얘네들 다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파이와 플러스 파이 구간만 따로 띄어서 봤을 때 자, 0을 기준으로 신호가 있죠. 주파수 성분이 있죠. 자, 얘는 마이너스 파이를 기준, 플러스 파이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자, 마이너스 파이 근처에 신호가 있고 플러스 파이 근처에 신호가 있고 가운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자, 얘는 낮은 주파수 성분만 존재하는 거고 지금 얘는 자, 높은 주파수 성분만 존재하죠. 그래서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주파수가 높고 위쪽에 있는 것이 주파수가 낮은데 자, 여기서 하나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요 x1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파이만큼 시프트 시키게 되면 아래쪽의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자, 그러니까 로프리퀀시 성분을 파이만큼 시프트 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성분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자, 이런 거를 좀 주의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다시 다 이제 뭐 복습이 되었죠. 자,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주파 스펙트럼을 봤을 때 2파이의 구간 안에서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2파이를 주기로 해서 그 신호가 반복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신호를 봤을 때 이게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되는 신호가 나왔으면 자, 익스포넨셜의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써있지 않더라도 이게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한 주파 스펙트럼을 구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파이와 플러스 파이가 물리적으로 높은 주파수 성분이라는 거, 그리고 0의 위치가 낮은 주파 성분이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새롭게 배운 거는 이 두 가지죠. 자,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예제 5.1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예제 5.1을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자, xn이라고 하는 이 신호는 그러니까 AN승 곱하기 U의 N으로 주어져 있죠. 유닛 스텝 펑션 N으로 주어져 있고, 이때 지금 보는 것처럼 A라고 하는 값이 뭐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연습하는 의미로서 요거를 지금 뭐 물론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좀 써보면, 자, 글씨가 조금 그러니까 좀 삐뚤빼뚤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자, x 오브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 푸리어 트랜스폼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A의 N승 곱하기 U의 N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으로 정의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요 U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그마의 구간을 이제 다시 줄여주죠. 그래서 자, 0부터 무한대까지 자, A의 N승, A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계산해야 될 거는 자, 시그마 뭐 0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전체에 대한 N승을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 등비급수의 합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자, A가 0보다 여기 위에 그려져 있는 게 A가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그려놨어요.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얘는 이제 위상에 대한 거고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매그니튜드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은 많은 성분들이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낮은 프리퀀시 성분에 모여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낮은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를 가지고 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은 지금 높은 스케일링 팩터를 가지니까 지금 얘는 자, 낮은 주파수 성분이 강조되는 형태이고, 아래쪽에 있는 얘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 강조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메가 이퀄 뭐 오메가 플러스 2파이의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5.2예요. 5.2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서 비슷한 형태인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형태를 4장에서도 했었어요. 이제 T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 A의 자, 절대값의 n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n인데 절대값의 n승으로 나왔고, 자,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을 해보면 지금 자,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시그마, 그리고 a의 자, 절대값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으로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 구간 나눠야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그리고 자, 0보다 작은 구간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기 때문에 정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 대한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간이 자, 0부터 무한대에 대한 구간이 있어요. 그때는 n이 양수를 가지니까 a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을 계산하면 되고, 더하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 대한 그러니까 시그마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의 마이너스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얘를, 여기 마이너스 n을 우리가 m으로 치환을 해봅시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쓰면, 자, 0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 그리고 더하기, 자,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의 m승으로 쓸 수 있죠. 자, 마이너스 n을 우리가 m으로 치환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요 결과가 지금 1 마이너스 a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a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분의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실수값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우리가 그릴 때 우리가 앞에서는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따로 그렸는데 여기서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냥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되고, 지금 보면은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을 나누어서 보는 거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 사이에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요 특정 프리퀀시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요. 요거를 우리가 레조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조넌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조넌스 효과를 얘기할 때는 이 폭이, 이 폭이 있잖아요. 이 폭이 점점 더 좁아서 정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프리퀀시만 더 그러니까 잘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이 아니라 다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5.3을 봅시다. 자, 예제 5.3은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예요. 자,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의 구간에서 자, 1의 값을 갖는 스퀘어 웨이브 형태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자, n1이라고 하는 게 자, 2의 값을 갖죠. 지금 보면은 0, 1, 2의 위치에 n1이 찍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구간에 이제 존재하는 것인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자, 예제 3.12를 참고하면은 요렇게 계산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가 있을 때 이 스퀘어 웨이브는 지금 자, 이런 식의 이 싱크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높은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높은 웨이팅 팩터를 가지는 것으로 그려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이 계산 과정은 3.12 참고하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컨버전스 조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이 풀이의 변환이 존재 가능한지. 자,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xn의 절대값이 유한해야 되고, 그 에너지가, 이게 이제 end는 아니고 or예요. or. 자, 이거나 이거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절대값의 합이 유한하거나 아니면 에너지의 합이 유한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주기함수를 다룰 거예요. 자, 주기함수 이게 이산 시간에서 주기함수의 프레 트랜스폼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자, 주기함수라는 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무한대일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에너지가 무한대인 경우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의 변환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것처럼 자, 델타 함수를 이용하면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델타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자, x 오브 n이라고 하는 신호를 자,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자, x 오브 n이라고 하는 신호는 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n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주기 신호죠. 그렇죠? 주기 신호지. 오메가 제로를 가지고 오메가 제로의 속도로
반지름 1인 원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 신호예요. 그러면 자, 주기 신호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을 계산할 건데,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자, 지금 자,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xn을 쓸 건데,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뭐 제로는 좀 쓰기 힘들어서 그냥 써야겠구나. j 오메가 제로 n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정의에 의해서, 풀의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주파 스펙트럼을 정의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합쳐 쓸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지수들을 합치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j, 자,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의 n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살짝 헷갈리는데, 자, 이 값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이 전체 결과의 형태가 정해져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오메가 제로가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0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표현해 줄까? 뭐 B라고 하는 어떤 게 작은 값을, 뭐 작든 크든 값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값이 지금 요 n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원상에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찍혔다가 여기 찍혔다가 여기 찍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해버리면 상쇄되어서 없어져요. 요게 이제 개념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실수 성분과,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그러니까 거의 균등하게 분포된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값을 갖다가 지금 이 원상, 그러니까 원을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뺑글뺑글 도는 건데, 원상을 돌고 있는데 그 값을 하나하나 찍어 보면서 보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마이너스 성분과 플러스 성분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이제 이게 복소 평면이잖아요. 복소 평면이고 실수 성분과 헛수 성분이 있는 건데, 실수 성분은 실수 성분대로 없어지고 헛수 성분은 헛수 성분대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주율을 계속 돌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일 때는 요 값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0이 돼요. 이해되죠? 네.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잘 안 와닿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어느 순간 와닿을 수도 있고, 안 와닿으면 그냥 외워. 자, 두 번째. 자,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와 같은 경우예요. 그 경우는 뭐냐면, 자, 이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익스포넨셜의 시그마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1에 대한 시그마예요. 1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하니까 이게 무한대 값이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오메가 이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메가 더하기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더하기 2파이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2파이를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 플러스 2파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퀄 2파이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자, 요 위치,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되는, 혹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플러스 2파이가 되는 위치마다 뭐가 나오냐면, 자, 이와 같이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 델타 펑션이 하나씩 뜨는 거지. 그렇죠? 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와 같지 않으면, 이제 주기함수, 얘가 지금 주기를 갖기 때문에 이게 같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는 값이 0이에요. 근데 지금 오메가 축에 대해서 정해진 거고,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오메가 제로와 같은 값, 혹은 오메가 제로 플러스 2파이 n에 대한 형태로 갖게 되면, 그때는 자, 이와 같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 델타 펑션이 하나씩 생긴다라는 거 이해돼요? 자,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지금 2파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자, 그러니까 델타의 이 값이 요 2파이의 배수가 되는 위치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무한대의 값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5.5예요. 예제 5.5고요. 예제 5.5는 좀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지금 여기서 했었던 요 내용을 가지고 풀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자, x 오브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2파이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2파이 L로 표시됐었죠. 자, 지금 xn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함수예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와 n이라고 하는 주기함수로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xn을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n으로 정의했을 때 이것에 대한 풀이의 변환, 그러니까 주기함수를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n으로 봤을 때 풀이의 변환이 자, 이와 같이 정의되는 거였고, 자, 우리가 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이라는 것을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자, 그것을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n이 있고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n이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자, 문제에서 오메가 제로는 주어졌어요. 자, 5분의 2파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n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변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각각에다가 지금 2분의 1을 곱해주고 오메가 제로 대신에 자, 여기는 오메가 제로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두 번째 거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n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보는 것처럼 2분의 1이 각각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파이가 일단 나왔고 자, 델타인데 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리고 한쪽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되어서 자, 오메가 마이너스 5분의 2파이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5분의 2파이에다가 자, 마이너스 2파이 L이 이와 같이 빼지는 형태로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을 가지고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주기성을 띠게 만들어 주는 거고 결국은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 5분의 2파이와 아니, 플러스 5분의 2파이와 마이너스 5분의 2파이의 위치에서 파이만큼의 스케일링 팩터를 갖는 델타 펑션이 생기는 형태로 스펙트럼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주기 안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구간에서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5.6 봅시다. 5.6을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xn이라고 하는 것이 델타 함수로 정의가 돼요. 자, n 이퀄 k 곱하기 n의 위치마다 그러니까 n을 주기로 하는 거죠. n을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주기의 k배가 되는 위치마다 델타 함수가 하나씩 생기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마이너스 n, 0, 플러스 n 그리고 2n의 위치에서 델타 함수가 하나씩 나오는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ak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n분의 1로 이제 주어져요.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자, 이 AK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을 가지고 구하면 돼요. 자, n분의 1로 주어지고 자, 그러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썼었던 공식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 참 수식이 복잡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열심히 풀어볼게요. 자, AK라고 하는 AK부터 구해봅시다. AK를 구하게 되면 자, n분의 1 그리고 자, 시그마 자, 여기 n의 주기 안에서 이제 시그마를 하게 되고 자, xn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k 그리고 n분의 2파이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한 주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한 주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한 주기 안에서 보는 거고 이 xn이라고 하는 신호는
자,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한 주기 안에서 1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나올까? 지금 여기 이거는 한 주기,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한 주기 안에서 1의 신호가 몇 개 나올까? 그러니까 0이 아닌 신호가 얼마나 있을까? 혹시 보여요? 하나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n equal k n마다 하나씩 나와요. 0이 아닌 값이. 그러면 주기가 n이에요.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한 주기 안에서의 시그마잖아요. 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합을 구하고 있는 이 시그마 안에서는 델타 함수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얘는 자, n equal 뭐 kn에서 자, 하나 나오는 거지. 그리고 n equal kn이니까 그거를 여기서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도 지금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자,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구했으니까 이제 또 다음 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구할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정의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2파이 ak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n분의 2파이 k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거를 다시 쓰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n분의 2파이 자, ak가 n분의 1이니까 ak가 없어졌고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n분의 2파이 k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델타 함수가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거는 자, n분의 2파이의 배수가 되는 위치마다 델타 함수가 하나씩 뜨는데 그때의 자, 이 웨이팅 팩터가 n분의 2파이로 돼요. 그러면 자, 요 인터벌이 여기 있는 것처럼 n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x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이제 n을 주기로 이렇게 나오는 신호이고 그것을 우리가 푸레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주기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주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 이 xn이라고 하는 신호는 딱 한 점에서만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나만 남겠지. 그렇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만 남고 나머지들은 뭐 무한대로 늘렸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주기 신호는 주기 신호인데 주기가 이제 뭐 굉장히 긴 주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 여기의 인터벌은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져서 결국은 자, 상수 함수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자, 델타 n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결론은 델타 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결과는 자, ft 결과는 자, 1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부터 이제 프로퍼티와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은 자, 같은지 다른지를 써놨어요. 디퍼런트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연속 시간에서의 그 푸레 트랜스폼의 프로퍼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여기 same이라고 되어 있으면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거는 그냥 뭐 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되겠지. 자, 지금 여기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주파수 스펙트럼을 봤을 때 우리가 연속 시간과 이상 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연속 시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주파수 공간에서. 근데 자, 이산 시간에서는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의미 있는 구간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자, 주파수 스펙트럼이 2파이의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이산 시간에서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주파수 스펙트럼이 2파이의 주기를 갖는다. 이산 시간에서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선형성과 관련해서는 동일해요. 예.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타임 시프트, 그리고 이제 프리퀄 시프트인데, 아까 했었던 예제와 같은 거고,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보면 자 오메가가 아니구나. n0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오메가 n 제로만큼의 자 리니어한 그 페이즈 시프트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즈 변화를 시프트가 아니라 페이즈 변화를 만든다. 리니어한 페이즈 변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t 제로로 바뀌는 것 말고는 동일하죠. n 제로가 t 제로로 된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되어 있다는 거는 오메가 제로만큼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프리퀀시 시프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메가 제로만큼의 프리퀀시 시프트가 있을 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오메가 제로 n만큼의 값이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가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이 같은 성질을 가져요. 그래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여기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게 무슨 예제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HLP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페스 필터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산 시간이라고 본다면 자 얘네들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지. 자 우리는 여기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HLP인데 지금 보면은 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마이너스 파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자 프리퀀시 시프트를 시킨 거지. 얼마만큼? 파이만큼의 프리퀀시 시프트를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신호가 파이만큼 시프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만큼 시프트를 되게 되면 중심이 0에서 파이로 갈 거고 마이너스 2파이에 있는 거는 또 마이너스 파이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어요. 파이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도 파이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 우리가 낮은 주파수 성분들만 갖고 있던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이 높은 주파수 성분들만 몰려있는 것으로 아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있었잖아. 이렇게 나왔던 거. 그거가 그렇게 바뀌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파이만큼 시프트를 시키니까 자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만 보면 되죠.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하이패스 필터가 된다. 그래서 로패스 필터를 정의하고 그거를 파이만큼 시프트 시켜서 하이패스 필터를 만드는 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게 뭐 사실 로패스 필터는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C라고 하는 자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이 컷오프 프리퀀시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값을 통과시키고 얼마만큼의 값을 통과시키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자 로패스 필터는 상대적으로 정의하기 쉽죠. 근데 얘를 하이패스 필터로 바꾸고 싶으면 파이만큼의 시프트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H의 HP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죠. 하이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자 지금 로패스 필터,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가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파이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 하이패스 필터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처럼 자 이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파이 곱하기 n 자 마이너스가 없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 타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주파수 스펙트럼 가게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t 제로 혹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 제로만큼의 이제 값이 앞에 곱해지게 되는데 자 프리퀀시 시프트일 경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호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만큼의 시프트를 반영한 값이 앞에 곱해지고 거기에 h 오브 lpn이라고 곱해지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여기 얘가 익스포넨셜의 지금 j 파이의 자 n승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익스포넨셜 j 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복소 평면상에 표현하게 되면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 값을 가져요. 자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게 되겠지. 그렇죠? 파이 아니면 뭐 2파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요것이 마이너스 1의 n승에 해당하는 값이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의 n승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의 n승이 지금 우리가 붙은 경우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어떤 신호가 있고 그 각각의 신호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붙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래 아까 여기 이런 신호로 봤을 때도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건데 이제 5.34를 보면은 자, 컨주게이션하고 이제 컨주게이트 시메트리예요. 자, 동일해요. 이거는 앞에 거 참고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주의하면 된다 그랬죠? X에 대한, 그 타임 도면에서 정의된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하게 되면, 자, 그냥 뭐 익스포넨셜 J 오메가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오메가에 대한, 그쵸?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나온다라는 것, 요거 잘 알자 그랬고, 자, XN이 리얼이면, 자,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 5번째. 자, 이거는 당연히 다 알겠지. 뭐냐면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이거를 자,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으로 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는 미분과 적분으로 볼 수 없으니 얘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차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차분 방정식인데 지금 1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1차 차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xn-xn-2가 되면 2차 차분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하고 같은 효과를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봐요. 자, 그러면 1차 차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xn의 우리가 지금 선형성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각각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결과로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xn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은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의 xn-1이에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1만큼 시프트된 거잖아.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자, 마이너스의 x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가 되는 건 같은데, 여기에 앞에 곱해져야 되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만큼이 곱해지면 되죠. 1이, 그러니까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서 자, 이런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공통항으로 묶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가 앞에 곱해지는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y 오브 n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와 같이 정의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부터 현재 시점까지 지금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분의 개념과 같죠. 근데 이건 이제 시그마라서 이제 뭐 이제 그 띄엄띄엄 존재하는 거 말고는 자,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레 트랜스폼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이 뒤에 붙어 있는 얘가 어떻게 왜 나오느냐인데,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도 자, 적분에 대해서 고려할 때 그때 하나를 더 고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메가가 0인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오메가가 0인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속 시간과는 좀 다른 게, 자, 델타 값이 2파이의 배수가 되는 점에서 계속 나와야 해서, 자,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 이 부분이 더 추가된 이유는 이게 이산 시간은 우리가 주파 스펙트럼이 2파이를 주기를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2파이에 대한 주기성을 고려해 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 알면 되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타임 리버설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같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자, y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자, yn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으로 정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나온 프레 변환 과정이죠. 공식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자, n을 우리가 n을 마이너스 m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게 n이 아니라 여기가 m이 돼야 돼. 잘못 썼어요. 자, x에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m을 치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왜 지금 이렇게 되냐?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자, 여기 m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지금 이와 같이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의 잠깐 다시 이거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자,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을 m으로 치환할 거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지금 y와 x가 다른 거니까 y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타임 리버설을 한 x의 마이너스 n으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 지금 이제 치환이 되는 거고, 자, 지금 다시 방금 전에 잘못 설명했어요. 자, y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yn을 우리가 자, xn에 대한 타임 리버설. 타임 리버설인 경우에는 우리가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이 들어간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n이 yn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금 요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n을 m으로 치환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n의 위치에 m이 각각 들어가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의 m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인데, 자, 마이너스 오메가의 마이너스 j로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자, 마이너스 여기 그러니까 오메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를 오메가 프라임으로 보면 지금 이게 풀의 변환에 대한 식이죠. 마이너스 j 오메가 프라임 n 아니 n이라고 되어서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결국은 자, 이 x 오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 x 오브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프라임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오메가 프라임을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로 썼었으니까 정했으니까 이것이 x 오브 익스포넨셜의 j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 그래서 자, 결론 이거요. 타임 도메인에서 타임 리버설이 되어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타임 리버설이 된다. 시간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난다. 요거 결론이에요. 자,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